나는 자랑스러웠다. 우리 큰며느리는 은행원, 작은 며느리는 간호사야. 그 말을 할 때마다 어깨가 올라갔다. 맞벌이면 든든하고 바쁘면 서로 간섭도 줄겠지. 그렇게 믿었다. 첫 균열은 1996년 큰며느리의 임신이었다. 입덧이 심해 그만둔다 했을 때 나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더 심했어도 참았다. 작은 며느리는 계속 일했다. 그래서 더 비교했다. 동서는 둘 낳고도 다닌다. 자랑은 커지고 마음은 작아졌다. 집안일은 누구 몫이었는지, 밤샘 근무 뒤의 몸은 어떤지 나는 묻지 않았다. 요양원 302호 침대에 누워 죽 한 숟가락을 넘기다 깨닫는다. 지혜였던 게 아니다. 욕심이었다.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잘하라. 그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현명했을까? 오늘 비가 대답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하얀 천장에 얼룩진 물자국이. 저게 뭐더라. 아이고 말이 잘 안 나와. 입이 삐뚤어져서 그런가. 그래도 생각은 또렷한데 말이야. 간호사가 또 왔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할머니라니. 나도 누군가의 할머니였지. 큰아들 준호, 작은아들 준수, 그리고 우리 딸 수진이. 세 남매를 키운 엄마였는데 이제는 그냥 요양원 301호 할머니가 됐구나. 아드님 오늘 오신대요. 간호사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오긴 뭘 와. 석 달에 한 번 얼굴 비치는 것도 감지덕지지. 바쁘다더라. 회사 일이 많다고. 그래 나도 안다. 바쁜 건 핑계고 보고 싶지 않은 거겠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정말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말이야. 특히 우리 수진이 간호사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3교대 근무에 진상 환자들 상대하느라 녹초가 되어 들어오던 딸을 보면서 나는 늘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 더 챙기고 싶었지. 근데 며느리들은 달랐어. 처음엔 나도 기대했다니까. 큰 며느리 미경이는 은행원이었고 작은 며느리 지연이는 간호사였으니까. 맞벌이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들 벌이도 괜찮은데 며느리들까지 돈 벌면 금상첨화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할머니 이거 좀 드셔보세요. 죽이구나. 또 죽이야. 이가 없으니 죽만 먹어야 하는 신세. 한 숟가락 떠먹으니 싱겁기만 하다. 집에서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그립니다. 아니지, 작은 며느리가 끓여주던. 아니 그것도 아니야. 내가 끓였지 내가. 평생 부엌을 지켰는데. 삐뚤어진 입으로 죽을 흘리면서도 생각은 계속된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큰며느리가 직장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작은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었을까? 아니야, 부려먹은 게 아니라 함께 산 거지. 식구니까 당연히 집안일을 나눠서. 꿀꺽. 목으로 넘어가는 죽이 쓰다. 아니, 쓴 건 죽이 아니라 내 마음인가.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인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생각나는구나. 그 많던 식구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명절 때마다 북적이던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작은 며느리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펄펄 뛰었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그때 지연이가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흐릿하네. 그래도 표정은 기억나. 그 차가운 눈빛. 큰 며느리는 어떻고. 대치동에서 애들 학원 뺑뺑이 돌린다고 욕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거였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내 자식들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아무도 오지 않을까? 수진이도 오빠들이 모셔야지. 나는 시집간 사람인데 하면서 발을 뺐고 아들들은 서로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할머니 다 드셨어요. 이제 주무세요. 간호사가 가고 나면 또 혼자다. 기나긴 밤이 시작되겠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할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글쎄,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니면 그게 잘못이었나? 내 자식만 귀하고 며느리들은 결국 남이라고 생각한 게? 빗소리가 점점 거세진다. 마치 내 마음처럼.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입은 돌아가지 않고. 사과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겠지. 눈을 감는다. 오늘도 옛날 꿈을 꾸겠지. 아직 모두가 함께였던 그때로 돌아가는 꿈을. 우리 수진이가 간호사 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나는 반대했었다. 1990년이었나. 그때만 해도 간호사는 글쎄 고생만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수진이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엄마 나는 사람 돕는 일 하고 싶어 하면서 기어코 간호대를 갔지. 처음 3교대 근무 시작했을 때가 생각난다. 낮번 일주일, 초번 일주일, 밤번 일주일. 아이고 그 스케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밤 근무 끝나고 아침에 들어오는 딸 얼굴이 누렇게 떠 있으면 정말이지 내가 대신 아프고 싶더라고. 엄마 나 좀 자게 조용히 해줘. 그 말 한마디에 온 집안이 숨죽였지. 아버지한테도 수진이 자는데 TV 소리 줄여요 하고 아들들한테도 누나 깨우지 마라 하고. 그래도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자겠어? 대낮에 커튼 쳐놓고 자는데 밖에서는 공사 소리에 차 소리에. 에휴. 병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 줄 때마다 내 속이 다 탔어. 진상 환자들 얘기 들으면 정말 내가 가서 혼내주고 싶더라고. 우리 딸한테 반말하고 심부름시키고 심지어 성희롱까지. 아유, 지금 생각해도 열불이 난다.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엄마 다 그런 건 아니야. 좋은 환자들이 더 많아 하면서 웃었지만 나는 알아.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도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3년 차 되니까 프리셉터도 하고 5년 차에는 책임 간호사도 했다니까. 월급도 조금씩 올랐지만 그래봤자. 그 고생에 비하면 푼돈이지. 밤새 서서 일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한 번은 밤 근무 중에 쓰러진 적도 있었어. 탈수 때문이라더라.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었다는 거야. 주사 놓다가 실수로 본인 손에 찔린 적도 여러 번이야. 그때마다 감염 검사하느라 전전긍긍하고. B형 간염 환자 피가 눈에 튀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6개월 동안 검사하면서 불안에 떨었지. 다행히 괜찮았지만 그 6개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수진이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나는 좀 걱정했어. 간호사 일도 힘든데 결혼하면 더 힘들어질까 봐. 근데 사위가 사업하는 사람이더라고. 처음엔 사업이 불안정한데 싶었는데 수진이가 엄마 이 사람은 달라. 정말 능력 있어 하더라니까. 그런데 정말 능력이 있긴 했나 보더라. 결혼하고 2년 만에 사업이 크게 성공했거든. 수입이 수진이 월급의 10배가 넘는다고 하던가. 그때부터 수진이한테 이제 일 그만하고 쉬어라 했지. 그 고생을 왜 계속하냐고. 엄마는 내가 간호사 하는 게 그렇게 싫어. 수진이가 서운해하더라. 아니 싫은 게 아니라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 거지. 근데 수진이는 나는 이 일이 좋아. 보람 있어 하면서 계속했어. 그러다가 첫애 임신하고 나서야 그만뒀지. 사실 그때 나는 안도했어. 드디어 우리 딸이 고생길에서 벗어났구나 싶어서. 사위도 장모님 이제 수진이는 제가 책임질게요.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했고. 정말 그 말대로 했어. 청담동에 큰 아파트 사주고 외제차 사주고 명품 백도 사주고. 그런데 있잖아 가끔 수진이가 간호사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있더라고. 엄마 나 요즘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야 너는 복에 겨워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3교대 할 때 생각해봐 했지.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수진이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겠구나.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람을 돕는다는 그 보람. 뭐 그런 거 말이야. 나는 그저 내 딸 고생하는 게 싫어서 편하게 살기만 바랐는데 아들 며느리들 얘기할 때마다 수진이가 내 편 들어준 건 그래 고마웠지. 엄마 말이 맞아.
큰 올케는 너무 애들한테만 매달려 하면서 같이 욕해주고, 작은 올케는 왜 그렇게 까칠해? 하면서 동조해주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요즘 가끔 드는 생각인데. 혹시 수진이도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을까? 간호사 일 그만두라고 계속 압박한 거. 아니면 며느리들 욕할 때 너무 심하게 한 거. 글쎄 잘 모르겠네. 지금 수진이는 행복할까? 돈 많은 남편, 좋은 집, 비싼 차. 다 있지만 가끔 전화할 때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어. 엄마, 나 요즘 너무 심심해 하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너는 팔자가 좋아서 그래 했는데. 아이고 이 망할이. 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지. 간호사가 또 왔네. 할머니 혈압 재야해요. 간호사. 우리 수진이도 저랬겠지. 환자들 혈압 재주고 약 챙겨주고. 그런데 이 간호사는 우리 수진이만큼 친절하지는 않네. 그래도 뭐 다들 바쁘니까. 수진이도 늘 바빴으니까. 근데 정말 궁금하다. 수진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 거. 정말 오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나한테 서운한 게 쌓여서일까? 에휴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고. 아니 사실은 알고 싶은데.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 망할 입이 돌아가질 않으니. 나는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준호 며느리 고를 때 얼마나 신중했는지. 1994년이었지. 준호가 32에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은행원이라고 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었어. 단정한 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무엇보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었지. 그때 시집 식구들한테 우리 며느리는 은행원이야 하면서 어깨에 힘 좀 줬다니까. 미경 씨는 앞으로도 일 계속할 거지? 내가 넌지시 물었더니 네 어머니. 당연히 계속해야죠 하더라고. 그 말 듣고 안심했지.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우리 준호도 대기업 다니지만 그래도 둘이 벌면 얼마나 좋겠어. 작은 아들 준수 며느리 고를 때는 더 신중했지. 큰 며느리가 은행원이니까 작은 며느리도 전문직이면 좋겠다 싶었거든. 그런데 준수가 데려온 지연이가 간호사라는 거야. 우리 수진이랑 같은 직업이니까 더 정이 갔지. 어머니 저도 열심히 일할게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기특했는지. 간호사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 평생 직장이지. 게다가 우리 수진이 통해서 간호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니까 더 아껴주고 싶더라고.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동서들 만나면 늘 자랑했지. 우리 큰 며느리는 은행원, 작은 며느리는 간호사야. 둘 다 맞벌이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다들 부러워하더라고. 어머 복도 많아. 요즘 며느리들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우쭐했는지. 며느리 고를 때부터 잘 봐야 해. 나는 처음부터 일하는 여자들로 골랐어. 이런 소리 하면서 으스댔지. 정말이지. 그땐 내가 엄청 현명한 줄 알았어. 근데 첫 번째 균열이 언제부터였을까? 아 맞다. 큰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였지. 1996년. 입덧이 심하다면서 병가를 내더니 결국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어머니 죄송한데 저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니 입덧이 좀 심하면 어때? 옛날 사람들은 논밭에서 일하다가도 애 낳았는데. 나도 준호 임신했을 때 입덧 엄청 심했지만 집안일 다 했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약해서. 내가 그렇게 중얼거렸더니 큰 며느리 표정이 확 굳더라고. 그래도 뭐 애 낳고 나면 다시 복직하겠지 싶었어. 은행이 그렇게 좋은 직장인데 포기하겠어? 근데 웬걸. 애 낳고도 복직 안 하더라고. 애가 너무 어려서.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아 맞아. 내가 봐줄 테니까 복직해. 애는 할머니가 키우는 게 제일 좋아.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머니 감사한데요. 저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엄마가 직접 키워야 아이한테 좋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준호, 준수, 수진이 셋을 다 내 손으로 키웠는데 그것도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키웠다고. 그런데 지금 며느리들은 오로지 애만 보겠다고? 작은 며느리는 그나마 나았지. 간호사 일을 계속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됐지만. 하여튼 그때는 역시 작은 며느리가 낫네 했어. 큰 며느리한테 은근히 비교하면서. 작은 며느리는 애 둘 낳고도 일 다니는데 큰 며느리는 왜 그래? 이런 말 자주 했더니 큰 며느리가 또 서운해 하더라고.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뭔 생각?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지. 사실 큰 며느리가 은행 그만둔 게 그렇게 아까웠어. 은행원이면 정년까지 보장되는데 연금도 나오는데 그런 좋은 직장을 임신했다고 그만두다니. 요즘 여자들이 배가 불렀다는 거지. 배가 불렀어. 지금 생각해보면 글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입덧이 정말 심했을 수도 있지. 큰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렸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나는 더 심했어도 참았는데 이 생각뿐이었어. 그리고 또 하나. 맞벌이하면 돈을 2배로 버는 건 좋은데 집안일은 누가 하냐는 거야. 큰 며느리 일할 때도 결국 집안일은 며느리가 다 했거든. 퇴근하고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럼 나는 가끔 도와주는 정도지. 내가 왜 며느리 집 일을 다 해줘야 해? 엄마들이 다 일하면 애들은 누가 키워? 동서들이랑 수다 떨 때 늘 이런 얘기했지. 그러면서도 우리 며느리들은 맞벌이해서 돈 걱정 없어 자랑은 또 했고. 이중적이었나? 그런가? 아이고 이런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네. 혈압 오르는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맞벌이 며느리를 원한 건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 일하는 며느리는 시댁에 덜 신경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 바쁘니까 간섭도 덜하고 참견도 덜하고. 나는 내 생활하고 며느리는 며느리 생활하고. 그게 서로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반대가 됐지. 큰 며느리는 일 그만두고 애들 교육에 올인하면서 나랑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고 작은 며느리는 같이 살게 되면서 아예 남남이 됐으니 지금 요양원에서 혼자 누워 있으니까 든 생각인데 내가 며느리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다 하고 애도 잘 키우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아니 있긴 있지. 옛날에는 다 그랬으니까. 근데 시대가 변했다는 걸 나는 인정하기 싫었나 봐. 할머니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또 죽이구나. 이가 없으니 죽만 먹는 신세. 큰 며느리가 해주던 갈비찜이 생각나네. 일은 그만뒀어도 요리는 정말 잘했거든. 그것도 인정 안 하고 요리에만 시간 낭비한다고 핀잔 줬지만 맞벌이 며느리를 고르는 지혜. 지혜는 무슨. 그냥 욕심이었지 욕심. 1996년 가을이었나. 큰 며느리가 토하는 소리에 잠을 깼어. 새벽 5시.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헛구역질 소리가. 처음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매일 아침이 그랬어. 어머니 저 임신한 것 같아요. 큰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을 때 당연히 기뻤지. 첫 손주잖아. 준호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엄마 우리 애 아빠 됐어요. 하면서 어린 애처럼 웃더라고. 그래 그때까지는 다 좋았어. 근데 입덧이 심해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지. 출근 준비하다가 토하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토하고 은행에서도 계속 토했다더라. 그러더니 하루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 엄마 미경이가 일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쉬긴 뭘 쉬어. 출산휴가 있잖아.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 그랬더니 준호가 난감한 표정으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의사도 안정을 취하라고 이러는 거야.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나도 입덧 심했다고. 준호 임신했을 때는 밤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밥상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다 했다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임신은 병이 아니라고 배웠으니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나약해?
혼잣말이었는데 큰며느리가 들었나 봐. 방문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준호가 달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도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 은행이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근데 결국 큰며느리가 쓰러졌어. 은행에서 일하다가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야. 그제서야 좀 걱정되더라고. 첫 손주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어머니 미경이가 그만두겠대요. 의사도 지금 상태로는 위험하다고.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는데 할 수 없었지. 그래, 애가 먼저지 했어. 근데 속으로는 출산휴가 쓰고 복직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큰며느리가 퇴사하고 집에 있게 되니까 처음엔 좀 어색했어. 낮에 집에 나랑 단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편히 쉬면서 태교나 해 했지. 근데 이게 웬일? 집에 있으니까 이것저것 간섭하게 되더라고. 미경아, 그런 거 먹으면 애한테 안 좋아. 찬물 마시지 마. 애 아토피 걸려. TV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 뭐 하나 할 때마다 잔소리가 나왔어. 큰며느리는 네, 어머니 하면서도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래도 뭐 다 애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애 낳고 나서가 진짜 문제였지. 난 당연히 복직할 줄 알았어. 100일 지나면, 돌 지나면 계속 기다렸는데 어머니 저 좀 더 쉬고 싶어요. 애가 너무 어려서. 그 말 듣고 폭발했지. 야, 나는 너희 아빠 농사일 도우면서도 애 셋을 키웠어. 업고들에 나가서 일했다고. 근데 넌 집에서 애 하나 보는 게 그렇게 힘드냐? 큰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하더라고. 이해 못한다니? 내가 애를 안 키워봤나? 오히려 더 힘들게 키웠지. 시어머니 구박 받아가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내가 봐줄 테니까 복직해. 애는 할머니 손에 크는 게 복이야. 몇 번을 설득했는데도 고집을 부리더라고. 무슨 육아서 읽었다면서 엄마가 직접 키워야 애착 형성이. 뭐 이런 소리하고. 애착. 옛날엔 그런 것도 없이 잘만 컸는데. 준호도 처음엔 내 편이었어. 미경아, 우리 엄마가 봐준다니까 복직하는 게 어때? 근데 며느리가 밤마다 울면서 설득했나 봐. 나중엔 준호도 엄마, 미경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배신감이 들었지. 아니, 내가 도와준다는데 왜 거부하는 거야?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한가? 아니면 내 손에 애 맡기기 싫은 거야? 동서들 만나면 창피했어. 어머, 큰며느리 은행 다시 안 나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애 좀 더 키우고 나간 때 하면서 얼버무렸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그런데 더 화났던 건 작은 며느리랑 비교되는 거였어. 작은 며느리 지연이는 애 낳고도 3개월 만에 복직했거든. 물론 간호사는 교대 근무라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은 계속했잖아. 큰 며느리는 왜 안 나가? 작은 며느리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수진이한테 푸념했더니 수진이가 엄마, 큰 올케는 원래 좀 게을러요. 일 안 하는 핑계 찾는 거예요 하더라고. 그 말 듣고 더 확신했지. 큰 며느리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라고. 2년 뒤에 둘째까지 낳고는 아예 못 박더라고. 어머니, 저는 애들 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애들 크면? 그게 언제야?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가면? 내가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준호 혼자 고생이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저도 집에서 충분히 일하고 있어요. 육아도 노동이에요 하는 거야. 육아가 노동? 그럼 나는 평생 노동만 한 거네? 그것도 무급으로? 그때부터였나. 큰며느리랑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나는 복직하라고 압박하고 큰며느리는 버티고. 준호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머리 아파. 사실 큰며느리가 일 그만둔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을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은행원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아까워서. 아니면 내가 못 가진 걸 며느리는 쉽게 포기해서. 어쩌면 질투였을지도. 나는 일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며느리는 일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까. 나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며느리는 당당하게 자기 주장하니까. 할머니 물 좀 드세요.
간호사가 빨대 꽂은 물컵을 입에 대준다. 삼키기 힘들어서 조금만 마셨는데도 사례가 들린다. 콜록콜록. 이 모양이니 뭘 할 수 있겠어. 큰며느리. 지금은 뭐하고 있을까? 대치동에서 애들 학원 보내고 있겠지. 내가 그렇게 욕했던 그 일. 근데 그것도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나랑 다를 게 뭐야. 혹시 그때 내가 그래 내 뜻대로 해. 애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했다면 지금처럼 서먹서먹하지는 않았을까? 아니야, 그래도 은행을. 아이고, 또 이 생각. 죽을 때까지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나 봐.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나란 사람도 참. 2000년 봄이었어. 작은 며느리 지연이가 만삭이 되어갈 무렵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 엄마, 우리가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잠깐만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아이고, 우리 막내가 그런 부탁을 하니 어떻게 거절해? 그럼 당연히 와야지. 식구끼리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해 했지. 사실 속으로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작은 아들 부부니까. 게다가 지연이는 간호사라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복직한다고 했고 어머니 폐 많이 끼칠 것 같아서. 지연이가 미안해하는데 아니야, 우리 수진이도 간호사인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좀 도와줄게 했어.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니까. 작은 며느리는 일하는 여자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애가 태어났어. 손녀였지.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 잡는데 심장이 녹는 것 같더라고. 지연이가 출산휴가 3개월 쓰는 동안은 정말 화목했어. 같이 애 보고 같이 밥 먹고.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했지. 큰며느리는 시어머니 도움도 거절하고 혼자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데 작은 며느리는 이렇게 고마워하니 더 예뻐 보이더라고. 근데 지연이가 복직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어머니, 제가 낮번일 때는 제가 볼게요. 초번이랑 반번일 때만 좀 봐주세요. 처음 약속은 그랬어. 그런데 간호사 일이 그게 되나. 낮번이어도 야근하기 일수고 초번은 새벽에 나가야 하고 반번은 아예 집에 없으니까. 결국 내가 거의 다 봤지. 새벽 5시에 애 울면 내가 일어나서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그러다 지연이 퇴근하면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애를 받아가는데 받아가서 뭐해? 피곤하다고 자기 방 들어가서 자더라고. 엄마가 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마디 했더니 어머니 죄송한데 저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왔거든요 하는 거야. 그래, 힘든 건 안다. 우리 수진이 볼 때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럼 애는? 애는 누가 책임지냐고. 준수는 더 한심했지. 엄마가 봐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이러면서 편하게 회사 다니고. 주말에도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하면서 늦잠 자고. 아니, 너희 부부가 낳은 애를 왜 내가 다 키워?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았어. 혈육이니까. 내 손녀니까. 근데 정말 화났던 건 지연이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야. 어머니, 오늘 저 회식이라 늦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교육 간대요. 뭐만 하면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러는 거야.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동창 모임도 있고 계모임도 있고 교회도 가야 하는데. 지연아, 나도 오늘 약속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그럼 어떡해요? 저 일 가야 하는데. 하면서 난감해하는 거야. 그럼 내가 또 알았어. 내가 약속 취소할 게 이렇게 되고. 하루는 정말 열받아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 야, 작은 며느리가 나를 완전 애보는 사람으로 아는 것 같아. 수진이가 엄마, 그러게 왜 같이 살기로 했어? 따로 살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 하더라고. 맞는 말이지. 근데 이미 늦었잖아. 큰며느리네 갈 때도 서운했어. 명절 때 온 식구 모였는데 큰며느리가 어머니가 작은 동선에 애 봐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는 거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왠지 비꼬는 것 같더라고. 너도 일 다녔으면 내가 봐줬을 거야. 내가 쏘아붙였더니 저는 제가 키우고 싶었어요 하면서 또 그 소리. 그럼 작은 며느리는 애정이 없어서 나한테 맡기나?
6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지연이가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야. 회식했어? 네, 어머니. 애는 엄마가 그리울 텐데 술까지 마시고 오면 어떡해? 내가 잔소리했더니 지연이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일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가끔 동료들이랑 술 한잔하는 것도 죄예요. 처음으로 대들더라고. 충격이었지. 그동안 고분고분하던 작은 며느리가 내가 너희 애 봐주는 게 당연한 거니? 당연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준다고 했지 다 해준다고 한 적은 없는데 그날 이후로 사이가 어색해졌어. 지연이는 최대한 빨리 퇴근하려고 했고 나는 일부러 약속 잡아서 나가고 준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지연이가 어머니 저희 이사 갈게요 했어. 드디어구나 싶으면서도 섭섭하더라고. 그래도 정들었는데 이사 가는 날 지연이가 인사하는데 울먹이더라고.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때 아니야 나도 미안해 했어야 했는데 왜 그 말이 안 나왔을까? 그냥 그래 잘 살아 하고 차갑게 보냈지. 나중에 들으니 지연이가 이사 가고도 한동안 힘들었다더라. 애 맡길 때도 마땅치 않고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도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충분히 도와줬으니까. 아니, 충분했나?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었을지도. 육아는 내가 도와줄게. 거짓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2001년 겨울 지연이네가 분당에 전세를 구했다고 연락이 왔어. 어머니 집들이 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 가야지 아들 집인데. 우와 집 참 깨끗하네. 들어가자마자 그 말이 나왔어. 24평 아파트였는데 작아도 아담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 지연이가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하면서 웃는데 예전처럼 편하진 않았어. 서로 조심스러운 게 느껴졌달까. 집들이 끝나고 준수가 엄마 가끔 와서 애도 보고 그러세요 했어. 지연이도 그러세요 어머니. 애가 할머니 많이 찾아요 하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기 시작했지. 처음엔 정말 애 보러 간 거였어. 손녀가 이제 걸음마 시작했는데 뒤뚱뒤뚱 걷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할머니 하면서 안기는데 심장이 녹는 것 같더라고. 근데 가다 보니까 집이 영 엉망이더라고. 지연이가 밤 근무하고 오면 낮에 자야 하는데 애는 울고 집은 지저분하고 준수는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고 내가 좀 치워줄까? 시작은 그랬어. 설거지 좀 하고 빨래 좀 개고. 그런데 하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손이 가더라고. 냉장고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저녁 반찬도 만들어 놓고.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지연이가 미안해했지만 아니야 내가 할 일 없어서 그래 했어. 사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도움 주고 싶기도 했고 은근히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가게 됐어. 월수금은 고정이고 화목도 가끔. 거의 출퇴근하는 수준이었지.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애 보고 저녁 해놓고 오고.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했어. 그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큰아들네는 내 도움도 안 받는데 작은아들네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야. 엄마 내일도 오실 거죠? 어머니 다음 주에 저 연수 가는데 애 좀 봐주세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해 놓으셨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투였어. 내가 당연히 와서 당연히 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하루는 내가 감기 걸려서 못 간다고 했더니 준수가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하는 거야. 네 애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묻냐고. 그때부터였나.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게. 나는 도와주러 가는 건데 어느새 가정부가 된 것 같은 기분. 수진이한테 푸념했더니 엄마가 너무 해주니까 그래. 적당히 해야 하더라고. 맞는 말인데 이미 발을 너무 깊이 들여놨어.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면 서운해할 것 같고. 2002년 여름 둘째가 태어났어. 아들이었지.
이제 애가 둘이니 더 정신 없겠다 싶어서 더 자주 갔어. 거의 매일.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오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 감사하다면서도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았달까? 하루는 큰 싸움이 났어. 내가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 외식하려고요 하는 거야. 내가 다 해놨는데. 죄송한데 오늘 준수 생일이라서요. 생일? 아들 생일인데 나한테 말도 안 했다고? 그것도 서운한데 더 화났던 건 저희끼리라는 말이었어. 나는 가족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부부끼리 오붓하게. 부부끼리? 그럼 평소에 내가 매일 와서 밥하고 청소하는 건 뭐야?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이런 날은 가족 아니야? 그날 대판 싸웠지.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지연이가 폭발하더라고. 어머니, 저희가 부탁한 적 있어요. 어머니가 오시겠다고 해서 저희는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내가? 그럼 내가 안 오면 너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해야죠. 다른 집들도 다 하는데. 그 말이 칼처럼 박히더라고. 맞아. 다른 집들은 시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 산다. 나만 오지랖 떨었구나. 그 이후로 발길을 끊었어. 한 달, 두 달. 준수가 엄마 애들이 할머니 찾아요 해도 안 갔지. 자존심이 상해서. 석 달쯤 지났을까?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였는데 지연이가 수척해 보이더라고. 애들도 좀 산만해진 것 같고. 준수도 피곤해 보이고. 많이 힘들구나. 내가 한마디 했더니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거야. 순간 이거다 싶었어.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역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 다시 갈게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어. 서로를 위해서 거리를 둬야 했는데 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연이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질질 끌었던 거야. 2003년 초 지연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을 때 나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면서 원망했지만 사실 내 책임도 있었을 거야. 너무 깊이 개입해서 부부만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으니까. 할머니, 오늘은 물리치료 있어요. 간호사 말에 현실로 돌아온다. 물리치료. 팔다리 굽혔다 폈다 하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그래도 한다. 살아있으니까. 작은 며느리네 집. 지금은 누가 살고 있을까? 그 24평 아파트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던 때가 사실은 가장 가까웠던 시절이었는지도. 2002년 가을, 작은 며느리네 집에서 일상이 된 어느 날이었어. 오후 5시쯤 되니까 슬슬 저녁 준비를 시작했지. 된장찌개 끓이고 제육볶음하고 나물 무치고.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지연이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 그래도 수고했어. 씻고 밥 먹어 했지. 근데 지연이가 앉지를 않는 거야.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쉬세요. 다 해놨는데 뭘 또 해. 앉아서 먹기만 해.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식탁에 앉더라고. 표정이 영 안 좋아서 왜? 맛없어? 했더니 아니에요, 맛있어요 하는데 억지로 먹는 게 보였어.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지연이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 매일 시어머니가 해놓은 밥 먹는 게 편할 리 없지. 근데 나는 또 나대로 서운했어. 해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드나? 며느리가 저녁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불쑥 그 말이 나왔어. 지연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어머니, 제가 밤 근무하고 오면 기진맥진해요. 낮번 때는 야근도 많고요. 그래도 남편 밥은 아내가 차려줘야지. 나는 도와주는 거지 내가 기본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지연이 표정이 정말 차갑게 변하더라고. 그럼 준수는요? 준수는 왜 안 해요? 저만 해야 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남자가 무슨 밥을 해? 준수는 회사 다니잖아. 저도 병원 다녀요. 저도 일해요.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 애들이 놀라서 울기 시작했지. 그제야 지연이가 죄송해요 하면서 애들 달래러 갔는데 나는 화가 나서 집을 나왔어. 집에 와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지.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수진이가 엄마 작은 올케가 또 뭐라고 했어? 하면서 맞장구 쳐주더라고. 맞아 엄마. 저녁은 기본적으로 아내가 해야지. 엄마가 다 해주니까 버릇 나빠진 거야. 그 말 듣고 더 확신했지. 내가 너무 해줘서 지연이가 게을러진 거라고. 다음날 일부러 늦게 갔어. 저녁 시간 다 되어서. 가보니 지연이가 라면 끓이고 있더라고. 애들한테 라면을 먹여. 어머니, 오늘 너무 피곤해서. 피곤해도 애들 밥은 제대로 해줘야지. 또 잔소리가 시작됐지. 지연이는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네 알겠어요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래도 다음 날부터는 좀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일주일 뒤 준수가 전화했어. 엄마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뭘 이해해? 남의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만 하는데 엄마 지연이는 3교대 근무해요. 정말 힘들어요. 준수가 처음으로 아내 편을 드는 거였어. 서운하더라고. 내 아들인데 왜 며느리 편을 들어?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내가 가도 지연이는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준수도 어색해하고 애들만 할머니 하면서 좋아했지. 하루는 큰며느리가 전화했어. 어머니 작은 동서 많이 힘들어하던데요. 일도 하면서 애 둘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큰며느리가 작은며느리 편을 드는 거야. 평소에는 서로 안 좋아하던 사이면서 너는 일도 안 하면서 뭘 아냐?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힘들어요. 이상했어. 며느리들끼리 무슨 연대라도 한 건가? 2003년 설날 온 가족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어. 지연이는 거의 말을 안 했고 큰며느리도 조용했고 수진이만 올케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하면서 분위기 띄우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지. 명절 음식 준비할 때였어. 나는 당연히 지휘하면서 지연아 전 부쳐. 미경아 나물 무쳐 이렇게 시켰는데 둘 다 대답만 하고 표정이 안 좋더라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버럭했더니 지연이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어머니 저 정말 못하겠어요 하고 뛰쳐나가는 거야. 준수가 따라 나가고 큰아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큰며느리가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는데 내가 뭘 너무해? 명절 음식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너희들은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도 다 했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큰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충격이었어.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내가 참고 살았던 게 다 잘못이라고? 그날 이후로 작은 며느리네는 명절 때도 안 왔어. 병원 근무 핑계 대면서. 사실은 오기 싫은 거겠지. 저녁밥.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아 맞다. 우리 시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있었지. 며느리가 밥상 차리는 집은 망하지 않는다고. 나는 30년 동안 그 말 믿고 살았는데 지연이는 그게 싫다는 거잖아. 어쩌면 내가 당한 걸 며느리들한테 되풀이한 건가? 나는 참았으니까 너희도 참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었나? 할머니 저녁 드세요. 또 죽이구나. 씹을 수도 없고 제대로 삼킬 수도 없으니 죽만 먹는 신세. 저녁밥. 이제는 혼자 먹는 죽 한 그릇이 전부야. 지연이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재혼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새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저녁은 누가 하고 있을까? 둘이 같이 하려나? 아니면 사 먹으려나? 그때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놀러만 올게 했다면 어땠을까? 왜 그렇게 간섭하고 잔소리했을까? 아니야 그래도 기본은. 아이고 또 이 생각. 죽을 때까지 이 고집을 못 버리는구나. 이러니까 요양원에 혼자 있지. 2003년 3월 봄이 오는 길목이었어. 준수가 전화해서 엄마 잠깐 뵐 일이 있어요 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 집에 왔을 때 준수 혼자인 걸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 지연이는?
엄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귀를 의심했어. 이혼? 애가 둘인데? 결혼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애들은 어떡하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준수가 고개를 떨구더라고. 지연이가, 더는 못 살겠대요. 못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집안일도 다 해주고 애들도 봐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뭐가 부족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성격 차이.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에 나도 포함된 거겠지.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 그 여자가 남자를 만났구나. 간호사들이 원래 그래. 병원에 의사들 많으니까. 준수가 펄쩍 뛰더라고.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멀쩡하게 살다가 왜 갑자기 이혼이야? 준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 엄마가 너무 많이 관여하셨어요. 지연이가 숨이 막힌대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너희 도와준 게 잘못이야. 남의 시어머니들은 모른 척 하는데 나는 매일 가서 도와줬잖아.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었어요, 엄마. 준수가 처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 내 아들이 내 막내가. 며칠 뒤 지연이가 찾아왔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다고. 어머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차가운 인사였어.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너 정말 이럴 거야? 애들은 어떡하고? 제가 키울게요. 뭐? 네가 어떻게 키워? 3교대 근무하면서. 지연이가 씁쓸하게 웃더라고. 어머니도 새 자녀 키우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비수처럼 박히던지.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드디어 본심이 터져 나왔지. 지연이 표정이 굳어지더니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 어머니는 정말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아니면 준수를 도와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 자신을 위한 건가요? 무슨 말이야, 그게. 전 어머니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아이 봐주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 적 없으셨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아껴줬는데. 아껴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간호사 며느리로서만요. 지연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때 지연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 근데 이상하게도 슬픈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어. 어머니,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좋은 며느리 되려고. 근데 아무리 해도 부족했죠.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런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할 말이 없었어.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나오지 않았어. 지연이가 떠나고 난 뒤 준수가 울면서 말했어. 엄마, 지연이가 엄마 욕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었대요. 저도 부족했고요. 준수도 곧 이사를 갔어. 애들은 지연이가 데려갔고. 집은 썰렁해졌지.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막내 며느리가 이혼했다며.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다던데.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 억울했어.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수진이가 위로해줬지. 엄마 속상하지? 작은 올케가 너무했어. 엄마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 수진이라도 내 편이어서 다행이었어. 큰며느리는 어머니, 작은 동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면서 은근히 지연이 편을 들더라고. 기가 막혔지. 시간이 지나면서 준수 소식이 들려왔어. 혼자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지연이는 양육비 보내면서 주말에 애들 만난다고. 재혼했다는 소문도 들렸어. 새 남편은 같은 병원 의사라던가. 벌써 재혼이야. 역시 그런 여자였구나. 욕했지. 막 욕했어. 배신감, 분노, 억울함. 다 쏟아냈지. 근데 이상한 건 명절 때 식구들이 모여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 작은 며느리가 없으니 큰 며느리도 어색해하고 준수는 일찍 가버리고. 수진이만 다들 왜 이래?
하면서 의아해했지. 1년쯤 지났을까? 준수가 새 여자 만난다고 했을 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이번엔 내가 상관 안 할게. 너희가 알아서 살아. 준수가 고맙다는 듯이 웃더라고. 근데 서운했어. 내가 그렇게 싫었나?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연이 말이 맞았을지도. 나는 며느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도와준 거였어.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도.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간호사가 묻는데 대답할 기운도 없어. 그냥 눈만 깜빡였지. 작은 며느리의 이혼. 그게 시작이었나? 우리 가족이 흩어지기 시작한 게. 아니면 이미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 건가? 지연아, 너는 지금 행복하니? 새 남편은 잘해주니? 집안일은 같이 하니? 시어머니는 없겠지? 있어도 나 같은 시어머니는 아니겠지? 미안하다는 말.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래, 내가 너무했구나. 미안해, 그 한마디만 했어도 달라졌을까? 아니야, 이미 늦었어.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내 고집, 내 편견, 내 욕심. 그게 다 쌓여서 무너뜨린 거야. 준수 가정을. 지금도 준수는 재혼 안 했어. 혼자 살겠다더라. 애들은 다 컸고. 가끔 생각해. 내가 없었다면 준수랑 지연이는 잘 살았을까? 아마. 그랬을지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았겠지. 2010년 여름이었나? 큰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 어머니, 저희 대치동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요. 그 말 듣고 혀를 찼지. 대치동? 거기가 얼마나 비싼 동네인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거기로 가? 준호가 엄마 대출 좀 받았어요. 애들 교육이 중요하니까 하는데 기가 막혔어. 교육? 애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무슨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고. 집들이 가서 더 놀랐지. 32평 아파트인데 방 하나는 아예 공부방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책상 2개, 책장 가득한 문제집들. 스케줄표가 벽에 빼곡하게 붙어 있는데 월요일 영어, 화요일 수학, 수요일 논술. 애들이 학원만 5개를 다닌다는 거야. 초등학생이. 미경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애들이 놀 시간도 없잖아.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니,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대치동에서는 이것도 적은 편이에요 하는 거야. 기본? 내가 준호 키울 때는 학원 하나도 안 보냈는데 대기업 잘만 들어갔는데.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요, 어머니. 그 말투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어. 몇 달 뒤 명절 때 큰손주가 할머니 나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자랑하더라고. 칭찬해줬지. 근데 속으로는 씁쓸했어. 그 나이에 뭘 안다고 경시대회야. 얘가 수학에 재능이 있대요. 과학고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큰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는데 무서웠어. 저게 정상인가? 초등학생한테 벌써 과학고? 수진이한테 얘기했더니 큰올케 완전 교육 맘 됐네요. 애들 불쌍해요 하면서 혀를 차더라고. 그래, 나만 이상하게 본 게 아니었구나. 2012년쯤인가. 큰며느리가 학부모 모임 간다고 나가는 걸 봤는데 차림이 평소랑 달랐어. 명품 베개, 비싼 옷. 언제 저런 것들을 샀지? 대치동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해요. 애들 친구 엄마들이 다들 이래요. 허영이지, 허영. 준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명품을 사? 애들 학원비도 비싼데. 준호야, 미경이 좀 말려. 너무 교육에만 올인하는 것 같아.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준호가 엄마, 미경이가 애들 교육은 정말 열심히 해요. 덕분에 애들 성적도 좋고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너도 세뇌됐구나. 대치동 교육열애. 하루는 큰손녀가 할머니 집에 왔는데 얼굴이 초췌해 보이더라고. 많이 피곤하니? 네.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요. 초등학교 6학년이 시험 기간이라니. 내가 간식 좀 먹으라고 했더니 엄마가 살찐다고 먹지 말래요 하는 거야. 공부도 좋지만 건강이 먼저야.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애가 울먹이면서 할머니, 저 공부 너무 싫어요 하더라고.
가슴이 아팠어. 근데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지. 엄마한테 공부 그만해도 돼 할 수도 없고. 큰며느리한테 애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했더니 어머니는 모르세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딱 잘라 말하더라고. 내가 모른다고? 내가 애를 안 키워봤나? 나도 자식 셋 키웠어. 공부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야.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또 그 말. 시대가 달라졌다. 맞는 말인데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는지. 큰며느리가 학원 설명회 다녀왔다면서 자료를 보여주는데 수강료를 보고 놀랐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더라고. 이 돈이면 차라리 저축을 해라. 어머니, 교육이 최고의 투자예요. 투자? 애들 교육이 투자야? 그럼 실패하면 어떡해? 애들이 기대만큼 안 되면? 그런데 신기한 건 큰손주가 정말 공부를 잘하더라고. 전교 1등도 하고 각종 대회에서 상도 타고. 큰며느리는 그게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제가 관리 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관리. 애를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나? 2013년 설날 온 가족이 모였는데 큰손주가 나 특목고 가고 싶어 하더라고.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고등학교 얘기야.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했지만 속으로는 안쓰러웠어. 저 나이에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텐데. 큰며느리가 올해가 정말 중요해요. 내신도 관리해야 하고 경시대회도 나가야 하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듣다가 피곤해졌어. 미경아, 너무 애들한테만 매달리지 마. 준호도 있잖아. 그랬더니 준호 씨는 이해해줘요. 애들이 중요한 시기니까 하더라고. 준호 씨? 언제부터 남편을 그렇게 불렀지? 그날 준호 표정이 어두웠어.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게 보였지. 애들 교육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가족을 잃어버린 거야. 할머니, 물리치료 끝났어요. 아, 벌써 끝났구나.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이 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대치동 엄마가 된 큰며느리. 지금도 그러고 있겠지? 애들은 대학 갔으려나? 원하던 대학에 갔을까? 그 모든 투자가 성공했을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 애들 어릴 때 더 놀게 해줄 걸, 더 웃게 해줄 걸 하면서 나도 후회하니까. 며느리들에게 너무 간섭한 거. 근데 큰며느리도 똑같은 실수를 한 거 아닐까? 애들에게 너무 간섭한 거.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2014년 가을 수진이네 청담동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큰 창으로 보이는 한강뷰.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 뿌듯하면서도 왜 공허했을까? 엄마, 요즘 큰 올케 어때요? 수진이가 차를 따르면서 물었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우리의 뒷담화 타임이 시작되는 거야. 말도 마. 완전 대치동 엄마가 됐어. 애들 학원만 몇 개씩 보내고. 아이고, 애들 불쌍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수진이가 혀를 차면서 동조해주니까 신이 났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다 쏟아냈어. 명품 백도 들고 다니더라. 준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허영이죠, 허영. 대치동 엄마들 따라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큰며느리 욕을 한참 했어. 교육에 미쳤다, 허영 덩어리다, 준호가 불쌍하다. 엄마, 작은 올케는 요즘 어떻대요? 작은 며느리는 이미 이혼했지만 가끔 소식이 들려왔어. 재혼해서 잘 산다더라. 의사 남편이랑. 역시 간호사들은 다 그래요. 병원에서 의사 낚으려고 호시탐탐. 수진이도 간호사 출신인데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 준수가 불쌍해. 혼자 애들 키우느라 고생인데. 작은 올케가 너무했죠. 엄마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런 대화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있었어. 수진이 집에서, 커피숍에서, 백화점에서. 우리는 며느리들 욕하면서 시간을 보냈지. 어느 날 큰손주 학원 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수진이도 왔더라고. 어머, 큰 올케 저것 봐요. 또 명품이에요. 수진이가 속삭이는데 정말 큰며느리가 비싼 옷에 비싼 백을 들고 있었어. 다른 학부모들과 얘기하는데 완전 그 무리에 속한 사람 같았지.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저렇게 안 입었는데. 내가 중얼거렸더니 수진이가 그러니까요.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하더라고. 발표회 끝나고 큰며느리가 다가왔어.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 동서도 왔네요. 큰며느리가 인사하는데 수진이가 언니 오늘 되게 예쁘네요. 그 백신상이죠? 하면서 은근히 비꼬는 투로 말했어. 큰며느리가 당황하는 게 보였지. 집에 오는 길에 수진이가 엄마 큰 올케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엔 안 저랬는데 했어. 그러니까 돈 좀 있다고 쭐대는 거지. 근데 사실 큰며느리네가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 그냥 애들 교육비에 올인하느라 다른 건 다 아끼면서 체면 때문에 거칠에만 하는 거였지. 2015년 봄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했어. 엄마 큰 올케가 저한테 돈 빌려달래요. 뭐? 돈을? 애들 학원비 때문에 급하대요. 한 달만 빌려달라고. 아이고 결국 이렇게 됐구나. 교육비에 허덕이다가 빚까지 지는. 빌려주지 마.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빌려달라고 할 거야. 수진이도 거절했다더라고. 며칠 뒤 준호한테 들으니 대출을 더 받았다고 했어. 준호야 이건 아니야. 빚까지 내면서 학원 보낼 거야. 엄마. 미경이가 애들 미래가 달렸대요. 준호도 세뇌된 거야. 완전히. 그날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한참을 수다 떨었어. 큰 올케 이제 완전 망했네. 빚까지 지면서 교육시키다니. 그러게요. 분수를 알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큰며느리를 깎아내렸어. 뒤에서. 앞에서는 힘들지? 하면서 걱정하는 척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비겁했어. 정말 걱정됐으면 진심으로 조언해줬어야 했는데. 그냥 뒤에서 욕만 했지. 어느 날 큰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했어. 어머니 저 어떡해요? 준호 씨가 이혼하자고 해요. 이혼? 또 이혼? 왜? 무슨 일이야? 제가 너무 애들한테만 신경 썼대요. 부부 사이가 멀어졌대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애들한테만 매달리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참았어. 수진이한테 얘기했더니 당연한 결과예요. 남편은 뒷전이고 애들만 챙기니까 하더라고. 그래도 불쌍하잖아.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큰 올케가 자초한 일이에요. 우리 딸이 이렇게 차가웠나? 순간 소름이 돋았어. 그런데 더 소름 돋았던 건 나도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큰며느리의 불행을 예상했고 어쩌면 고소해했는지도. 결국 준호네는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화해했어. 큰며느리가 반성하고 변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로 수진이랑 뒷담화할 때 큰며느리 얘기는 빼기로 했어. 너무 불쌍해서. 아니 사실은 내가 한 짓이 부끄러워서. 할머니 면회 왔어요. 면회? 누구지? 들어온 사람은 수진이었어. 오랜만이네. 엄마 좀 어때요? 수진이가 묻는데 대답할 수가 없어. 입이 안 돌아가니까. 그냥 눈으로 쳐다봤어. 엄마 미안해요.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한 거 맞아? 아니면 그냥 하는 말? 수진이 얼굴을 보니까 생각나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뒷담화했는지.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이었는지. 딸아 너도 알까? 우리가 남을 욕하면서 보낸 그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려는 거였다는 걸. 2016년 겨울 준호가 처음으로 내 말에 반박했어.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지. 내가 큰며느리 교육 방식에 대해 또 잔소리했을 때였어. 뭐? 너 지금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한 거야? 충격이었어. 준호는 항상 내 엄마 하던 아들이었는데 효자 소리 듣던 내 큰아들이. 미경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가 너무 간섭하세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다고? 그냥 조언해 준 건데. 너 미경이한테 홀렸구나. 마누라 말만 듣고. 엄마. 제 아내예요. 제가 아내 편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고? 그럼 엄마는? 엄마는 당연하지 않아?
그날 이후로 준호와 사이가 어색해졌어. 명절 때도 짧게 인사만 하고 가고 전화도 뜸해지고 생일날도 그냥 문자로 생일 축하해요 끝이더라고. 준호야, 엄마 좀 보러 와. 내가 먼저 연락했지. 자존심 상하지만 아들이니까. 바빠서요, 엄마. 다음에 갈게요. 다음이 언제야? 한 달이 지나도 안 왔어. 두 달이 지나도. 수진이한테 푸념했더니 큰 올케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싫으니까 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준호가 정말 그럴까? 2017년 봄 준호네 집에 불쑥 찾아갔어. 초인종 누르니까 큰며느리가 나왔는데 당황하는 게 보였지.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하고 오시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 받아야 해? 들어가니까 준호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더라고. 날 보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엄마 웬일이세요? 웬일이라니. 아들 보러 온 게 웬일이야. 준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큰며느리가 눈치 보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 준호랑 단둘이 앉았는데 어색했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엄마를 피해? 준호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 엄마,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에요. 제 가정이 있고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엄마는 엄마지만 저희 가정에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미경이 힘들어해요. 또 미경이. 결국 다 며느리 때문이야. 내가 뭘 그렇게 개입했다고 그래? 준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하기 시작했어. 엄마, 재수 씨 이혼할 때 기억나세요? 엄마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재수라니. 아, 지연이 얘기구나. 그건 내가 도와준 거야. 도움이 아니었어요, 엄마. 간섭이었어요. 지연이 형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형수? 준호가 지연이를 형수라고 부르다니. 예전엔 그냥 지연이었는데. 미경이도 그래요. 엄마가 오실 때마다 긴장해요. 또 뭐라고 하실까봐. 내가 무서운 시어머니였다는 거야. 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거리를 두고 싶어요. 거리?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거리? 그날 집에 오면서 많이 울었어. 내 아들이 나를 밀어내다니. 내가 그렇게 싫은 엄마였나. 며칠 뒤 준수한테 전화했어. 준수야, 형이 요즘 왜 그래? 준수가 머뭇거리다가 엄마. 형이 많이 고민했대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릴지 하더라고. 너도 형 편이구나. 편이 아니라 형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준수까지. 막내까지 이러다니. 엄마, 저희도 다 컸어요. 엄마가 조금만 놔주세요. 놔주라고? 내가 붙잡고 있었나? 난 그저 엄마 노릇한 건데. 2018년 내 생일이었어. 예전엔 온 가족이 모여서 외식하고 케이크 자르고 했는데 그 해는 달랐어. 준호는 선물만 택배로 보내고 준수는 전화로 생일 축하해요 끝. 수진이만 집에 와서 밥 먹었지. 엄마 오빠들 너무해요. 그래도 엄마 생일인데. 수진이가 위로해줬지만 더 서러웠어. 딸 하나만 남았구나.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수진이는 왜 아직도 내 곁에 있을까? 정말 나를 사랑해서?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수진아, 오빠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며느리들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그 말이 맞을까? 정말 며느리들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의 말, 준호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남한테 들었어. 아들이 직접 말 안 하고. 축하한다고 전화했더니 네. 감사해요. 엄마 그게 끝이었어. 예전엔 뭐 좋은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자랑했는데. 엄마 나 이거 샀어요. 엄마 나 상 받았어요 하면서. 2019년 설날 준호가 잠깐 들렀다 갔어. 진짜 잠깐. 세배하고 떡국 한 그릇 먹고 저희 가볼게요 하고. 벌써 가? 네, 미경이 친정도 가야 해서요. 친정? 명절에 친정을 먼저 가는 건 아니잖아. 시댁이 먼저지.
요즘은 양쪽 공평하게 가요, 엄마. 준호가 그렇게 말하고 가는데 등을 보면서 생각했어. 저게 내 아들 맞나? 내가 키운 준호 맞나?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낸 건가? 50년 동안 내 엄마 하다가 이제야 아니요, 엄마 하는 건가? 할머니 저녁약 드세요. 야, 이 많은 약을 먹어서 뭐하나? 아들도 날 찾지 않는데. 준호야, 엄마가 그렇게 나빴니? 정말 간섭만 했니? 사랑해서 걱정돼서 한 말들이 다 간섭이었니? 변해버린 아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랬는데 내가 못 본 건가? 내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 아버지라는 걸. 그래, 너도 힘들었겠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이제야 아내를 선택한 거구나. 그게 맞는 거겠지. 그게 정상이겠지. 근데 왜 이렇게 서럽니다. 요양원 창밖으로 봄비가 내린다. 빗소리가 정겨우면서도 쓸쓸해. 혼자 듣는 빗소리는 왜 이렇게 서러운지. 오늘로 여기 온 지 3년째다. 2021년 봄에 쓰러졌으니까. 뇌출혈이었대. 혼자 집에 있다가 쓰러져서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됐다고. 준호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집에 와봤더니 그랬다더라. 처음엔 아무도 안 왔어. 다들 바쁘다고. 준호는 회사 일이, 준수는 애들 때문에, 수진이는 오빠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면서. 그래, 다들 바쁘겠지. 나 같은 노인네한테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것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하지만 내가 제일 필요한 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건데. 어제 간호사가 그러더라. 할머니는 그래도 가족들이 가끔 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와요. 위로인지 뭔지. 그래도 낫다는 건가? 이게? 생각해보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큰며느리한테 그렇게 간섭하지 말았어야 했어. 은행 그만둔 거 그냥 수고했어. 이제 아이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복직하라고 압박했을까? 대치동 교육맘 된 것도 사실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나.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건데. 작은 며느리. 지연이한테는 정말 미안해. 도와준다면서 사실은 부려먹은 거잖아. 간호사라고 차별하고 집안일 다 시키고. 그 애도 힘들었을 텐데. 3교대 근무하면서 집안일까지. 그러니 이혼할 수밖에. 내가 그 집안을 깨뜨린 거야. 준호, 준수. 내 아들들. 엄마 말만 잘 듣는 착한 아들로 키웠다고 자랑스러워했는데 그게 잘못이었구나. 아들들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건데. 자기 가정이 있는 건데. 왜 나는 평생 내 아들로만 묶어두려 했을까? 수진이. 우리 딸. 제일 많이 의지했는데 정작 요양원 비용 얘기 나오니까 오빠들이 낼 거 아니에요. 하더라. 맞는 말이긴 한데 서운하더라고. 그렇게 편들어줬는데. 아, 맞다. 큰 손주가 대학 갔다는 소식 들었어. 서울대는 아니지만 좋은 학교래. 큰며느리가 그렇게 원하던 대로 됐나 보네. 다행이야.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아서. 작은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나. 지연이가 키우고 있겠지. 새아빠는 잘해주려나. 그래도 친아빠보다는 나을까? 아니, 뭐가 나아. 다 내 탓인데. 이렇게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으니까 지나간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가.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랬을까?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며느리들한테 풀었구나. 내 자식만 귀한 줄 알고 며느리들은 그저 내 아들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만 봤어.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지 못했어. 한 지붕 두 여자. 누가 그런 말 했더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영원히 남이라고. 그때는 당연하지 했는데. 왜 당연한 거였을까? 왜 가족이 될 수 없었을까? 아니, 가족이 될 수 있었어. 내가 마음을 열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갔다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을 했다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어. 미경아, 미안해. 내 인생인데 간섭해서. 지연아, 미안해. 너무 힘들게 해서. 준호야, 준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매달려서. 수진아 고마워. 그래도 끝까지 엄마 편이어서. 그런데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 발음이 어눌해서가 아니야. 용기가 없어서야. 평생 자존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떡해. 빗소리가 점점 거세진다.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시어머니가 된다면, 그땐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아껴주고, 간섭하지 않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아니야, 다시 태어나도 똑같을 거야.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 특히 나 같은 고집불통은. 그래도 꿈은 꾸지. 따뜻한 가족. 명절 때 다 모여서 웃고 떠드는 가족. 며느리들도 편하게 웃고 아들들도 행복해하고 손주들도 할머니한테 달려오는 그런 가족이었다면 지금 여기 혼자 누워있지 않았겠지. 눈이 감긴다. 또 꿈을 꾸겠지. 모두가 행복했던 그런 시절의 꿈을. 아니 어쩌면 그런 시절은 없었는지도. 처음부터 내 착각이었는지도. 한 지붕 두 여자. 아니야. 한 지붕 아래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나만 혼자였던 거야. 내 울타리 안에 갇혀서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고 나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혼자가 된 거야. 빗소리만 요란하다. 마치 내 일생처럼. 시끄럽게 살았지만 결국 남은 건 없는.